예, 이건 여기까지고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 좀 심상치 않죠. 지금 상황이 그 마이클인가 이름이 조지 플로이드. 제가 옛날에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네요. 어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한테 과잉 진압을 당해서 살해당한 사실상 살해죠. 살해당한 네, 이건 사건, 사례죠. 예, 예.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저 사실 2014년에 퍼거슨에서도 일이 있었죠. 퍼거스 이제 퍼거슨이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세인트루이스 근처예요. 거기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도시권 내에 있는 그런 음.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거긴 그 흑인 아이는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음. 그 경찰 그 그 상황을 학교에서 지켜봤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근데 참 미국은 이게 뭐랄까 참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근데 미국의 정 떨어지는 많은 이유 중 하나예요 사실 뭔가 제일 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뭐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계속 환기가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런 과잉 진압 이런 거 아니고 총기 난사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기를 해요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언젠가는 바뀌긴 바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흑인 음, 인권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아졌죠. 나아졌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를 보여주긴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240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 치고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환기는 되는데 그냥 점점 그냥 그렇게 목소리가 다시 사라지고 그냥 뭐 그거를 정작 이거를 바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로비 듬뿍 받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또 조용히 사라지고 또 일이 일어나고 또 조용히 사라지고 또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좀 이게 정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그거 외에 또 많은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에 돌아온 것도 약간 그 이유도 있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한들, 진짜, 과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아시아 인종도 약간 결국은 마이너리티잖아요? 소수 음. 인종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최모 씨만 아니었어도 사실 계속해서 이 미국이랑 비슷하게 갔을 수도 있어요. 뭐 계속 음. 이 두 정권 연속으로 다 문제 많은 정권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음. 충분히 미국처럼 그 꼴이 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꼴까지는 안 났죠. 약간 좋은 타이밍에 귀국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게 발단이 뭐냐면, 사실 이 발단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아니에요. 그 전에, 아마 이제 올해 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얘기가 나오면서 막 트럼프가 이런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하는 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한 거예요. 자기가 대놓고. 근데 트위터가 그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 결과 상당히 거짓일 가능성 그러니까 거짓으로 판단이 되어 이 트윗을 가립니다라는 그걸 올렸어요. 예. 사실상 처음이에요. 트럼프 지금 집권한 지 지금 4년 반 됐는데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이거를 한 게. 트럼프가 이걸 보고 빡친 거예요. 간단히 음. 얘기해서 빡쳐서 저희가
이번에 230 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법에 있는 230 항이냐면 그 Communication Decency Act라고 해서 건전한 통신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에 섹션 240가 30, 있어요. 30예요? 230 항이에요. 230가 있어요. 예, 예. 230 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소셜 미디어 같은 플랫폼 제공자는 그 플랫폼의 사용자가 게시하는 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단서 조항을 줘요.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네이버에 허위 사실을 올려도 그 책임은 내가 지지 네이버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몇 주 전에 얘기한 N번빵 금지법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N번빵 금지법은 사실상 얘네들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그런 플랫폼 사업자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착취물에 한정해서긴 한데 네. 뭐 하여튼 네. 아무튼 이제 그 230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헛소리를 하면 그 유저들이 헛소리를 하면 그 플랫폼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플랫폼 누가 만들겠어? 못 만들지. 이런 그럴 인력을 운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의 다 각자 이제 콘텐츠를 약간 검열하는 그런 걸 관리를 하는 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되는 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론적으로 그런 게 좀 두렵기는 하니까 각자 그런 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팀이 있는 건 사실이고 페이스북은 그것 때문에 관련 논란도 많았었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그런 일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청으로 돌려서 굉장히 그 직원들이 막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받을 정도로 PTSD라 그러죠. 받을 정도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랬는데 사실상 이 230항이 뭐 이 정도의 검열을 해도 그러니까 검열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뭐 어떤 사용자가 해당 플랫폼에 올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단서 조항인데 트럼프는 이거를 뒤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역사가 깊은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나 뭐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보수 쪽 정치인이든 언론인이 뭐 언론 매체든 다 이러한 소셜 플랫폼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어요. 근데,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다 그쪽 콘텐츠라서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네들이 일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스핀을 건 거잖아요. 사실 이 상황도 트럼프가 우편 투표를 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던져놓은 것도 이게 단순히 보수 정치인에 대해서 그거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지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가 내놓은 행정명령에 그렇게 담겨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거의 골자가 뭐냐면은 너네가 뭐 콘텐츠를 냅두던 뭐 검열을 해서 이걸 내리던 이 결정 모두 니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올린 사람은 책임이 없고 니네들이 책임을 져라. 가 되는 다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호로이님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할 때 충분히 공시를 그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글을 내리거나 이거는 잠재적으로 페이크 뉴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표시를 할 때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또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또 자신의 그 약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섹션 230에 있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조항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미디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인터넷에 있는 그 댓글 달 수 있는 사용자가 글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만약에 네이버 뉴스 댓글에 뭐 뉴스 댓글은 늘 전쟁터니까 그래서 누가 거기다가 뭐 가짜 뭘 했든지 아니면 혐오 발언,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올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혐 발언을 올렸다 쳐요. 그러면은 해당 댓글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한테 책임이 가는 거죠. 그건 이렇게 빤히 올라오는 거를 왜 못 막았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00% 네이버한테 간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코멘트를 올린 사람도 처벌을 받겠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 섹션 230 대로라면은 이 코멘트를 올린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받는 거죠.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건데 지금 이거를 없애는 거는 네이버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출판자로서의 책임도 받는 거죠. 그 퍼블리셔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책이 뭔가 문제되는 책이 나오면 저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을 파는 출판한 출판사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트위터가 한 번 더 이거를 비슷한 걸 했어요. 이번엔 뭐냐면은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했는데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 약탈 행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탈을 하는 순간 총도 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트위터가 폭력을 글로리파이면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니? 폭력 미화. 말이 안 나오네. 폭력을 미화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또 트윗을 가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더블로 2배로 빡쳤다는 소식인데 근데 이 와중에 페이스북에서는 아마 이 똑같은 아까 그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그 트윗을 똑같이 페이스북에도 올렸나봐요, 트럼프가. 근데 일단은 트위터는 헷갈려. 트위터는 가렸죠, 트윗을. 이제 자기네 그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렸는데 페이스북은 안 가리기로 했어요. 마크 저커버가 직접 자기가 포스트를 올려서 고심한 끝에 저희 이용 약관을 반하지는 않으므로 내리진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저커버거가. 그러면서 이것도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욕을 무지하게 먹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에 그 페이스북 직원 한 400여 명이 이제 시위성 그런 워크아웃을 한 걸로 알거든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했던 걸로 알아요. 페이스북 이제 주커버그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식으로. 근데 이게 오늘 지금 좀 전에 아마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회사 직원들 이제 페이스북 직원들이랑 인터널 Q&A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저커버그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올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불편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내용과 일절 동의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일절 동의하지 않고, 너무나도 불쾌했고, 그러니까 디스커스트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정말 토 나온다고, 말 그대로 진짜로. 토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인터널리 얘기를 해본 결과 약관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커버그가 또 한 얘기 중 하나가 요즘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보장이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구나. 꼭 이래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대놓고 혐오 발언을 내뱉는 것도 과연 이게 표현의 자유일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내에서도 지금 많은 직원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저커버그의 이런 결정을 반대하고 있고, 몇몇 직원은 실제로 저커버그의 이 결정 때문에 저커버그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사표를 냈대요. 그 미국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로 정치적 양극화나 이제 그런 게 너무나도 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팟캐스트 내용을 이제 에피소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다루긴 다뤄야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사실이고, 사실 호로이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미국에 잠깐 사셨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는 애초에 얘들이 투표만 조금 잘했어도 별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선거 인단이란 걸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여튼데 그건 딴 얘기고. 물론 걔네들은 이제 그 희한한 그놈의 연방 시스템 때문에 뭐 그 선거 인단, 그 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엔 그 택도 없는 소리고. 아니, 그게 1700년대는 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일렉트럴 컬리지,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하시기를 대통령인과 같은 매우 이런 중요한 직책은 그냥 우둔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에는, 직접 선거로 뽑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개인을 하나 더 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선거인단이 생긴 건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를 전통을 삼아요. 예를 들면은 총기 그거라든가. 요즘 민병대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이것도 선거인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쓸데없는 전통, 그러니까 그 큰 따옴표 전통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계속하세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잘못된 사람을 뽑아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걔네는 그렇죠. 네. 사실 걔들이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약간 뭐랄까, 헛소리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하필이면 대통령이라서. 예. 대통령은 이제 그 기소가 안 되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 시도를 했으나 시도를 했으나 상원에서 막혔죠. 하필이면 상원인데 상원도 골 때려. 얘들도 약간 비민주적인 기관이라서. 그렇죠. 이건 민주주의라 하면 인구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얘네는 인구 상관없이 주당 무조건 둘씩 나가는 곳이라 이건 거기는 상당히, 아무튼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 같은 곳은 이제 다 플랫폼이 단순히 사용자한테 목소리를 낼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정 노력도 하겠다는 건데, 전 이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위터가 이런 자정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각종 헛소리나 각종 페이크 뉴스 그런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여왔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건 페이스북이 원조인데 트위터도 거기선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오고, 제일 첫 사례죠. 사실상 첫 사례로 이제 트럼프가 걸린 건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가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고 팔로워도 꽤 많고, 물론 팔로우 한다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트럼프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트위터든 어디서든 팔로우를 한다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들어야겠다고 싶어서 팔로우할 수 있거든요. 보기는 해야겠다. 그렇죠. 그 트럼프가 그렇게 욕하는 그 언론사의 기자들도 다 팔로우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요. 기사 써야 되니까 트럼프가 헛소리하면. 기사 써야 되니까 팔로우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팔로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트위터에 트럼프가 하는 한마디가 영향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니까 트위터가 제동 건 거고, 그런데 여기에 열받아서 행정명령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큰 기업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런 포럼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즉흥적으로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국회가 아니죠. 미국 의회에서 알아서 제동을 걸지 싶은데, 사실 이 행정명령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Verge가 있죠. 그 The Verge에서 이게 조목 하나 왜 이게 답도 없는 법안 그 행정명령인지 해석을 해놓은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게 법을 제정을 하면 이 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이다.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이런 법이 적용되고 이런 식 문제가 되는지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서문부터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서문부터 문제가 심각하기 쉽지 않은데 얘는 서문부터가 문제인 거야. 행정명령이. 뭐 직접 쓰셨나 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The Verge 기사가 믿을만한 이유가 거기 편집장이 변호사 출신이죠. 로스쿨 출신이라서 네. 그렇죠. 로스쿨 출신이라서 그분이 이제 그분의 손을 거친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IT 매체 편집장이 로스쿨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사실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진짜 요즘 미국 상황 보면 어디까지 가나? 약간 진짜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보면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오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더 놀랍고 사실 다행히도 이번에 그 경찰은 즉각적으로 해임당하고 체포당했다고 합니다만 그때 이게 좀 그나마 저는 이제 개선점이라고 보는 게 옛날에 퍼거슨 때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쏜 경찰관이 정당방위였다고. 그래서 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때보다는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살인죄를 3급 살인으로 기소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급 살인으로 기소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 급도 주마다 달라서 봐야 돼요. 그놈의 미국은 주마다 예. 그래서 진짜 요즘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비자로 미국을 가서 영주권도 따고 지금 이제는 시민권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잘하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에 시민권이 나올 거랬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시국에 그래서 며칠 전에 같이 술 한잔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진짜로 한국으로 돌아올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권 따기 목전인데 이걸 다 내팽개치고 지금 미국을 들어와야 되나, 아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좀 부모님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왜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 이러면서 사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때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허점이나 문제점들을 잘 가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죠.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정 떨어지면서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나름 그래도 내 인생의 한 3분의 1을 산 곳인데, 왜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근데 아휴, 보면서 참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진짜로 너무 되게 힘든 한 주였어요, 지난주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거 얘기할 때도 이거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얘기를 했네요.